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이 말이 과연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나 하나 죽었다고 내 이름 석자가 남는다. 이름 석자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하다 싶은 일을 한 사람들도 죽으면 금세 잊혀지는 것이 이름인데 말이죠. 저는 그런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름 같은 거 남겨서 무엇 하나요? 어차피 이 세상 소풍 마치고 떠나면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홀가분하지 않을까요? 괜한 넋두리처럼 이렇게 이름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저는 50대에서 60대 고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과 세월 동안 제 이름이 이름 석자처럼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번의 이름은 타이로 바뀌었고 마지막 현재의 이름은 자이로 바꾸었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제 이름에 얽힌 사건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이름에 굉장히 연연하셨죠. 뭔가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꼭 이름 탓을 먼저 하셨거든요. 제가 가졌던 3개의 이름이 정말로 특이하거나 재수없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혹시나 괜히 신경 쓰실까봐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이란 뜻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제가 태어나고 맨 처음에 지어진 이름은 저희 친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장명소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온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법적으로 명시된 제 이름이 따로 있는데 소원아 소원아 하고 엄마 마음대로 부르셨죠. 그럴 때면 아버지가 한 소리 하실 법도 한데 그저 하면서 헛기침만 하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물었어요. 야, 너네 엄마 왜 네 이름을 소원이라고 불러? 너 이름 바꿨어? 저 이름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원래 내 이름이 너무 맘에 안 드신대.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속 편하게 이름 부르고 싶어서 소원이라고 부르셔. 사실 나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 그런데 엄마가 내 이름이 뜻이 안 좋대. 그래서 재수없는 이름이래. 아닌데. 난 네 이름 너무 예쁜데. 소원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해. 소원하다 그런 거 같잖아. 네 성이 장씨인데 장소원? 뭐지? 좀 이상해. 뭐라더라? 아, 맞다. 엄마가 텔레비전 프로를 보여줬는데 무슨 실험이었어. 일찍 죽은 범죄자 이름이랑 성공하고 오래 산 사람 이름을 써서 똑같이 물에 넣었다가 그 종이를 얼렸거든? 그런데 일찍 죽은 범죄자 이름에 심하게 기포가 생겨 있고 성공하고 장수한 사람 이름에는 얼음이 엄청 깔끔하게 온 거야. 그 정도로 이름이 영향이 크다고 보여주시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 저도 납득은 잘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줄곧 소원이라고 불려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설득시키려는 듯이 이상한 일본의 다큐멘터리나 실험 같은 영상을 제게 자주 보여주셨어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죠. 지금 쓰는 이름이 그만큼 별로라고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제 이름이 재수없다 재수없다 해서 하늘이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인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발목 인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죠. 그때 병원에 달려온 엄마는 절 보자마자 역시 이름이 재수없다고 또 이름 탓을 했어요. 이봐. 역시 우리의 이름 한참 잘못되었다니까. 내가 전 보니까 우리 딸 이름으로는 20살도 안 돼서 죽는댔어. 남의 가정도 파탄낼 재수없는 이름이라고 말이야. 옛날로 치면 기생이나 일찍 단명한 사람 이름이라나 뭐래나. 진작에 이름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지금 상황에 그런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이름 때문이야? 우리 애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지. 괜한 곳에 의미 좀 담지 말고,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뭘 재수없는 이름 맞잖아. 그럼 아냐? 아니지. 당신한테는 너무 고귀한 이름인가? 이름만 들어도 떨리고 뭐 그런 이름이셔? 그래서 기분 나빠? 제 이름을 가지고 부모님 두 분이 싸우시는 것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원래도 부모님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인해 그 안 좋은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것이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과는 달리 제 이름을 유일하게 반기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죠. 절 너무나 예뻐해 주시는 우리 친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만은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 할머니에게만은 제 이름이 예쁜 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수술로 입원한 동안 할머니께서 절 극진히 챙겨주셨어요. 우리 강아지 이렇게 아파서 어쩌누. 액땜하는가 보다 아가. 이렇게 크게 한번 다치면 더 큰 불행이 못 오거든.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힘든 일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불행이 아니라 예방이라고 여기자 우리, 응? 할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 만큼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잘한 불행으로 앞으로 올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예방이 없긴 하죠. 그래서 어린 마음으로도 교통사고 당한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말씀과는 다르게 정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제게 그렇게 다정히 말씀해 주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일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제게 온 자잘한 불행이 너무 작은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불행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할머니를 슬픔 속에 보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서 작정을 한 듯 바로 제게 이름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이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제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는 이름을 바꾸자고 성하셨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 같았거든요. 바로 제 이름이요. 그런데 그 유일무이한 유품을 갖다 버리자니요. 처음으로 엄마께 싫다고 했습니다. 싫어. 내 이름 나는 좋아. 엄마는 재수없다고 별로라고 했지만 난 좋아. 그리고 지금껏 내가 사귄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딴 사람 보듯 할 것 같아. 그래서 싫어. 절대로 안 바꿀 거야. 제가 고집을 피우자 엄마는 이런저런 말들을 해가며 절 설득하셨습니다. 엄마가 네 이름을 괜히 싫어하는 것 같아? 점을 봤는데 네가 그 이름으로 살면 일찍 죽는데 20살도 안 돼서 죽어버린대.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엄마가 이름을 안 바꾸겠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라도 내 딸 못 죽게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의견에 따라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네 이름 부를 때마다 소름 끼치고 치가 떨리기 싫어. 너 엄마까지 할머니처럼 일찍 죽길 바라.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주면 엄마는 애가 닳아서 죽을 거라고. 저도 저지만 엄마의 고집도 상당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는데 어린 제 눈에도 너무 아니다 싶었고 억지인 것이 보였죠. 이름 안 바꾸겠다고 자기 죽겠다는 엄마가 대체 어디 있어요. 납득이 안 됐죠. 정확히 3년간 엄마는 제 이름을 바꾸자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배정받을 쯤에 이름을 바꾸었어요. 원래 제 이름이 평범하면서 지고지순한 느낌의 이름이었다면 바뀐 이름은 외자에다가 들으면 남자 이름인지 여자의 이름인지도 판단이 안 됐죠.
만나보지 않는 이상은 이름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중성적인 그런 이름이었어요. 낯설었고 제 이름이지만 제가 싫어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름을 바꾸고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일들이 가득해졌어요. 이름이 특이해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절 자주 불렀고 잘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대학 시험도 치고 면접도 보았는데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참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죠. 안 좋게 보았던 이름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제 노력이 아니라 제 이름이 가져온 행운 덕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니 마냥 기분 좋게 살다가 어느 날 대학에 가서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이름이 달라서. 너 맞지? 그런데 이름 바꾼 거야? 왜? 난 전에 네 이름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네 이름이 부럽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왜 바꾼 건지 물어봐도 괜찮아? 나도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름 쓸 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서 엄마가 바꿔주셨어. 그리고 뭐라더라? 그 이름이면 단명한다나? 우리 엄마 교회 다니시는데 그런 거에 엄청 연연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야. 나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 이름 바꿔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우리 엄마 마음도 고맙고 해서. 그렇구나. 졸업 앨범에는 너 원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쉽겠네. 중학교 때 친구들은 너를 예전 이름으로 기억할 텐데 기억하던 친구 이름이 사라졌네. 사라졌다라는 말을 들으니 꽤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뿐인데 꼭 제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다른 행운이 연이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만나는 사람 하나 없이 솔로였던 저는 이름을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였고 모든 걸 제쳐두고 폭 빠질 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2번, 3번 만나고도 모자라 자다가도 뛰어나가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연인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리도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자기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나는 자기가 너무 다정하고 친절해서 좋았어. 우리 아버지랑은 다르게. 우리 아버지 정말 무뚝뚝하시거든. 엄마랑 아버지 하루에 하시는 대화 내용을 손가락으로 셀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손가락을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대화가 없기도 하고 안 싸우고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을 정도? 그래서 자기의 그 다정함이 미치도록 좋아. 나? 나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지금 머리 위에 앉은 먼지까지도 좋을 만큼. 너의 어떤 것도 나는 뭐든 좋아. 너라서. 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니지. 비밀이라고 하기도 거창하다. 원래 내 이름 지금 쓰는 이름 아니야. 나 한번 개명했어. 기왕 다 좋아해 주는 김에 바꾸기 전 이름도 좋아해 줄래? 난 원래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었거든. 가끔 우연히 내 예전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곤 해. 날 부르는 건가 하고 나도 모르게 뒤돌아본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름이 2개고 내 자아가 2개인 느낌이야. 지금의 내 이름의 나와 전에 사용하던 이름의 나. 이렇게 2명. 그럼 나는 여자친구가 1명이 아니라 2명인 셈이네. 와, 나 완전 능력자네. 여자친구가 2명이나 있고. 완전 럭키잖아.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 좀 부러웠는데 여자친구 많은 놈들. 내가 그렇게 된 셈이네. 동네방네 자랑해야겠는데. 저의 첫 번째 이름과 2번째 이름 모두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9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았고 늘 다정했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군대도 기다려주었고 서로 취업하고도 변함이 없이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그 긴 세월 속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어서 만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듣고는 좀 싫어하셨어요. 아버지와 획수 하나 차이로 이름이 비슷했거든요. 물론 아버지와 남자친구의 성격은 확연히 달랐지만요.
적어도 네 아빠 같은 사람은 네가 안 만났으면 싶다. 너도 잘 알잖니.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당연히 아빠랑은 다르지. 천지 차이야. 아빠는 엄청 무뚝뚝하고 시큰둥하지만 그 사람은 안 그래. 나만 보는 그런 사람이야.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라고. 어딜 비교를 하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해. 그놈의 이름. 아빠랑 그 사람이랑 가족인가 싶을 만큼 이름이 비슷한 건 맞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저 이름만 비슷한 것뿐이야. 그뿐이라고. 그리고 엄마는 참 매번 그렇게 비난하는 아빠를 선택한 사람은 엄마야. 아빠가 도박을 하길 했어? 바람을 피길 했어? 아니면 회사를 성실히 안 다녔어? 성격 무뚝뚝한 거 하나 빼고는 성실하게 잘 사시는 분한테 왜 그래 대체? 내 친구들 보니까 아빠들 다 저래. 가부장적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너는 몰라.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못 돼. 알겠으니까 아빠 욕 그만하고 내 걱정도 그만해. 엄마 안 닮아서 남자 보는 눈 좋으니까. 엄마의 걱정을 진작에 차단시키고는 신이 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길게 만나는 동안 한결같이 절 챙겨주던 다정한 그 사람. 그 사람과 부부까지 연이 이어지다니 이런 운명 같은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식을 올리기 2주일 전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과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해서 가구도 채우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신혼집에 미리 입주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입주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아니 내가 시공업자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말이야. 베란다 확장한 거 그게 조금 더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입주를 3개월 정도 더 미루기로 했어.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좀 나중에 입주하는 걸로 하자. 괜찮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디자이너랑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런 말 없었어. 뭐 자기가 확인했다 하니 맞긴 하겠지만. 그러면 시댁에서 좀 지내다가 들어가겠다는 거지? 알겠어. 아쉽긴 하네 좀. 좀 석연치 않았지만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께서 입주할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물건을 하나 두겠다고 제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기에 알려드렸어요. 일하고 있었던 터라 결혼할 그 사람에게는 미처 말을 못했죠. 그런데 입주할 집에 엄마가 다녀간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파혼하자고요. 뜬금없는 말에 당황스러워서 이유를 물으니 저희 엄마가 잘 알 것이라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총 10년을 만나온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할 약속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자르듯이 파혼을 통보하다니 납득이 가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입주할 집에 방문했던 엄마가 그 사람에게 무슨 실수라도 했는가 싶어서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 방에 쳐들어가서 마구 소리를 질렀죠. 엄마, 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헛소리를 했길래 파혼을 하재? 결혼식장이랑 웨딩 관련된 거 지금 다 취소하고 상황이 말도 아니야.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 사단을 만드느냐 말이야. 그러자 엄마께서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한심하단 듯이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놈 자식이 그러디? 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방 놓아서 파혼한다고? 그렇게 짓거리디? 참나.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그리도 없어. 어쩜 그런 걸 날 닮았어 이 미련한 거사. 내가 네 신혼집 가서 뭔 개꼴을 다 봤는지 알아? 그 자식이 헐벗고서 다른 개집애랑 나뒹굴고 있더라. 그것도 내가 사준 소파 위에서. 그 꼴을 보고도 그럼 내가 좋은 소리 나가니? 내가 들고 간 것들로 죽도록 때렸다 그것들. 네 목까지 아주 흠씬 때려줬어. 됐어? 인생 망칠 뻔한 거 구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내 탓을 해? 내가 그랬지. 그 자식 이름부터 껄끄럽다고. 네 아빠랑 딱 판박이일 것 같더라고. 너 배신하고 말이야. 그것들 너 몰래 만난 지 5년이 넘었다더라.
너랑 결혼할 그놈이 너랑 그 여자까지 두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이 답답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년간 믿어온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에서 말이죠. 어이가 없었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판단이 이성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날 낳고 키워준 엄마 말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거 아니니까 나는 못 믿겠어.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내가 보고 들을 거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개보다 못한 놈을 뭘 또 봐. 뭐 좋다고. 당장에 내일 그 자식 부모 찾아가서 사기 결혼으로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그 자식 깜빵에 쳐넣어버릴 거라고. 개보다 못한 놈. 엄마는 그 사람 더 볼 거 없고 그냥 거기서 인연을 끊으라고 하셨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전부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허망하게 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 앞으로까지 찾아갔고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 쭈뼛대며 나왔어요. 우리 엄마 말이 전부 사실이야? 너 그 여자 나 몰래 5년씩이나 만났어? 대체 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혼하고도 그 여자 만날 생각이었니? 대체 왜? 아니, 결혼 계획할 때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만하고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대.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 나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해. 그 여자는 그냥 가볍게 만나던 여자였는데 일이 그 지경까지 가서 나 잡으려고 아이 생긴 것도 숨기고 지금 3달째래.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을 그냥 매몰차게 버릴 순 없잖아. 안 그래? 나 그 여자한테 큰 애정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하지만 내 새끼를 가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이런 말 뻔뻔하게 들릴 거 알지만 네가 그 애를 받아줄 수 없을까? 네가 키워주기만 하면 우리 원래대로 식만 올리면 돼. 만사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 이 멍멍이가. 저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놈 면상을 북치듯 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100년 만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이별을 한 저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께서는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위로 같지 않은 위로만 건네었습니다. 썩은 건 진작에 잘라버리는 것이 나아.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아서 말이야. 네 팔자는 이 엄마가 고쳐준 거나 다름없어. 어쩐지 네 아빠랑 이름부터 비슷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 이름에 뭔가 막아 낀 게 틀림없다. 정말. 액땜했다고 치고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다행이니? 너는 애가 날 닮아서 너무 물러 터져서 그래. 옳은 사람 그른 사람 하나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조심하면서 엄마 말 좀 더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정말. 그놈의 이름. 엄마는 기분 엄청 좋은가 봐. 아주 대단한 발견하셨지 아주. 엄마 말대로 다 되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 내 가슴 찢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이지. 그 사람 내 첫사랑이야.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고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랑 딸이 이별했어. 그것도 제대로 뒤통수 맞아서. 그런 상황에 엄마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하고 싶어? 그 사람보다 엄마가 더 사악하고 너무 싫어. 저는 친정엄마께 괜한 화풀이를 하고는 침대에 고개를 쳐박고 한동안을 울었습니다. 이미 회사의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 진짜 쪽팔려서 회사도 못 갈 지경이었어요. 이틀 정도 병가를 내고는 돌아가서 한참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파혼녀로 소문나는 거 아주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날 오전에 팀장님께 파혼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오후부터 사람들이 쑥덕였어요. 제가 무슨 하자가 있어서 파혼당했다는 둥, 바람을 피워서 파혼한 거라는 둥 별 말들이 다 돌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죠. 자기, 그거 진짜야? 자기 파혼하게 된 거.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사기꾼이라서 그래서 파혼한 거라며? 저기 옆부서 직원 아버님이 변호사신데 거기에 말이라도 해봐. 사기 결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이야. 이렇게 잠자코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딴 놈은 제대로 응징을 해줘야지. 에이, 아니야. 그 소문은 잘못된 거고 결혼할 남자가 알고 보니 빚이 많다던데. 그게 맞지? 그래서 식장이랑 전부 다 빚으로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 거라고. 그게 맞지 않아? 하루에도 12번씩 어찌나 제 속을 뒤집던지 10년 연애의 종지부에서 남은 거라고는 더러운 소문들 뿐이었죠. 그래서 1년여간은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들려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가십거리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상한 헛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모르는 분이 제 이름을 대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아, 네가 그년이구나. 뻔뻔하게 내 남편 꼬드겨서 이혼시키려고 했다든. 얼마나 대단한 년인지 보려고 왔어 내가. 어디 그 면상 좀 자세히 보자. 이 꼬리 9 달린 거사. 너 오늘 나한테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 손 빨리 놓으세요. 안 그럼 당장 신고할 거예요. 뭔가 한참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으신데요. 저는 그쪽 누군지 전혀 몰라요. 대체 누구세요? 누구냐고? 나 한 팀장 본처야. 하긴 관심이 없었겠지. 어차피 이혼시키고 네가 내 자리 꿰찰 생각이었을 테니까. 나 신경 쓸 양심이나 있었으면 우리 남편이랑 그런 짓도 안 했겠지. 안 그래? 내가 의심해도 그놈이 맨날 남자 직원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회사 남자 직원이랑만 단둘이 호텔을 가니? 너는 그런 뻔한 거짓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팀장님 개인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참 잘못 짚었다고요. 한참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하던 한 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상황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바로 사과를 막 하셨어요. 장대리 정말 미안해. 우리 안사람이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아. 여보, 회사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아니야. 내가 이름만 좀 빌려 쓴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바로 생각난 게 장대리 이름이더라고. 바꿔서 저장해 놔서 그래. 아무튼 이 사람 아니야. 헛다리 그만 짚어. 그 사람은 나랑 같은 회사 다니지도 않아.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더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 팀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불륜 상대는 우리 회사 계열사의 여직원이었죠. 그런데 버젓이 멀쩡한 이름 놔두고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걸리면 바로 털릴까봐 불륜녀 숨겨주려고 제 이름을 사용한 거죠. 저의 바꾼 이름이 남자 같으니 얼마나 써먹기 좋았겠어요. 이용당한 것도 기분 더러운데 그걸로 오해받아서 머리털도 다 뜯겼습니다. 게다가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처맞으니 기분이 더 나빴죠.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안 있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명예훼손의 폭행으로요. 한 팀장이 와이프랑 풀고 이혼을 안 하기로 했는지 제게 합의해달라고 몇 번이나 빌더군요. 제 머리털 쥐어뜯던 그 와이프도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 일로 법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에게 더더욱 자주 제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법원 서류에도 제 이름이 계속 보이니까 기분 진짜 먹같더라고요. 꼭 제 이름이 더럽혀지는 기분이랄까요. 그 소송을 끝맺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름으로 인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름 탓하게 되더라고요. 바꾼 이름이야말로 더 재수없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바꾸기 전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여태 법원 소송 때문에 바꾼 이름으로 등기가 하도 와서 지긋지긋했는데 이거는 또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 중학교 동창회 공문이었어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원래 제 이름으로 다녔던 중학교였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괜히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단 한 번도 동창회 같은 거 참석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모교 동창회에 가게 되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단박에 알아보았죠. 꼭 어제도 만났던 것처럼 반겨주었고 묘하게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예전 제 이름을 거듭 불러주어서인지 기분이 더 이상하기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한참을 제 명함을 보다가 물었어요. 에? 아이, 너 이름 바꿨네? 아, 왜 여태 말 안 해줬어? 계속 애들이 전 이름으로 불렀잖아. 아이, 실례했네. 아니, 바꾼 이름 되게 특이하다. 아, 꼭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난 네 원래 이름이 참 좋았는데 이름도 예뻤고. 아, 네 원래 이름으로 우리가 막 별명 지우고 부르고 그랬잖아. 그래서 더 애착이 가나 봐. 아이, 너 기억나? 우리가 네 이름 별명으로 바꿔서 불러서 우리 담임 선생님도 네 이름이 그건 줄 알았잖아. 아, 이름 바꿨다니까 좀 서운해지는데. 아, 이제 이름을 바꿔서 별명 부르기도 애매해져 버렸으니까. 그러게,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이름을 바꾸니까 부르던 별명도 사라지게 됐네. 쓸쓸하다 괜히. 그러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늘 절 놀리던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이, 그럼 내 첫사랑 이름도 바뀐 거네? 아이, 내 첫사랑도 사라진 건가?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우우 하면서 웅성거렸고 저는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죠. 그렇게 말했던 그 남학생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인연이 되려고 안 가던 동창회를 제가 다 찾아갔나 봐요. 그날을 계기로 제가 첫사랑이라던 남편과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바뀐 이름이 입에 안 붙는다면서 예전 이름으로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죠. 꼭 예전의 저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이전의 더러운 기분들, 사건들 다 떨쳐버리고 태초에 저로 봐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남편은 줄곧 저의 원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저의 바뀐 이름에 할당된 불행은 다 끝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과 새로 연애를 시작하고 2년쯤 지나서였을까 비보가 들려왔죠.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무 중에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직감할 수는 있었지만 설마 했죠. 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례도 급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이던 남편도 장례식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보다도 더 서럽게 울고 계시는 한 여자분이 계셨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신 듯한데 처음 뵙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보다는 조금 어리신 듯 보였고 굉장히 화려한 인상이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그 여자분께 다가가서는 손으로 떠미시더라고요. 그만하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시냐고요. 그러자 그 여자분은 울음을 그치고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아버지와 일적으로 알고 지낸 분이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분 성함이 저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었는데 엄마 옆에 계시던 이모가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절 낳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상대 여자라고요. 네 엄마가 너 뱃속에 가졌을 때 네 아빠가 바람 피웠어. 어차피 지금 너도 성인이고 알 건 알아야 하니 말해주는 건데 네 아빠가 참 너무했지. 네 엄마한테는 그리도 차갑고 모질면서 저 여자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참 잘했었다.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나 뭐라나 근데 부모가 없어. 그래서 네 할머니가 엄청 반대했었고 네 할머니가 네 엄마랑 억지로 이어줬지. 네 엄마도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
너 뵀을 때 네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 그랬다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저 여자 못 있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저 여자는 애도 못 가지는 몸이었거든. 그러니 네 할머니가 싫어했지. 그래서 네 엄마가 너 가진 걸로 네 아빠 붙잡았었어. 그것도 네 엄마가 다 좋을 때 했던 선택이었지. 너 낳고 키우면서 네 아빠한테 정이라곤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되었던 다 싫었던 모양이야. 근데 네 할머니가 장명소에서 비싸게 주고 사온 네 이름이 하필 저 여자 이름이랑 같았던 거지. 그러니 네 엄마가 얼마나 치가 떨리게 싫었겠니. 이름 그거 별거 아니라지만 네 엄마한테는 그것도 한이었던 거야. 네 아빠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름 갖고 네 엄마가 유난인 거 네가 이해 좀 해줘. 네 엄마 불쌍하잖아. 저렇게 죽은 사람 앞에서도 서러워하는 거 보면 네 엄마가 뭔 죄야. 다 네 아빠랑 저 여자 잘못이지. 그제야 조금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렇게도 제 이름을 싫어했는지, 왜 그리도 치를 떨고 연연했는지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뻔했던 상대를 왜 그리도 의심했는지 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제대로 배신당하고 속은 엄마가 매사에 이름에 연연하고 난리를 치셨던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엄마와 같은 일을 겪었었다 보니 더더욱 엄마가 처연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엄마 앞에서 이름에 관한 말들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같으면 또 이름 이야기 한다고 화낼 법한 일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꾼 제 이름에 정말 말아도 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출근 날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게 되어서 급하게 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구나 안심하고 가는데 쾅쾅 소리와 함께 기억이 사라져버렸어요. 사고가 크게 났던 거였죠. 택시를 운전해 주신 기사분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거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몸에 붕대가 감기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2차례의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깨어나니 저희 엄마는 긴장이 풀리셔서 기절을 해버리셨죠. 남편은 다행이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2달이나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의사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래.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의사가 각오하라는 말까지 했었어. 당신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혼절도 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어.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천만 다행이야 정말. 제가 깨어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놀라서 기절했던 엄마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뀐 이름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이름 탓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때는 저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짜증을 좀 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게 정신 차리자마자 또 듣는 소리가 그놈의 이름. 엄마, 이건 그냥 사고야. 교통사고라고. 게다가 난 천운으로 살았어. 택시 기사님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 그럼 그 기사님은 재수없게 날 태워서 그렇게 되신 거겠네? 안 그래?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다 그런 쪽으로만 보이고 들리는 거야. 이제 정말 그만해. 지겨워. 그리고 엄마 말대로라면 나는 이름 덕에 죽지 않고 산 거야.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사고가 있고 저는 거의 1년여간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3년의 연애 기간 중 1년을 병원에서 보낸 셈이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오가면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쯤이 되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를 자신과 함께 다니자면서 말이죠. 나 몸도 성치 않고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못해도 3년 이상은 고생할 거래. 나 쇄골 쪽에 철심도 잔뜩 박았고 수술들이 다 잘 되기는 했지만 회복 다 하는데 많이 걸릴 거랬어. 이 상태에서 내가 당신이랑 결혼이라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뭐 어때? 그럼 나랑 당장에 헤어질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당신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같이 나아지면 돼. 아픈 것 때문에 하는 거절이면 하지 마. 너무 미안하고 고맙게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청혼을 했고 염치 없게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청첩장을 맞추고 식장에 신부 이름을 기재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름 말고 여태 계속 자신이 불러온 제 원래 이름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순간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태껏 이름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굴었지만 이전 이름으로 쭉 저를 불러온 남편과 시부모님, 이름을 바꾸고 연달아 생긴 안 좋은 일들,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뒤 저는 친정엄마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시댁이랑 그이가 내 이름을 전에 쓰던 이름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는? 그래, 내가 봐도 전 이름이 나은 것도 같다. 어쩜 이름 바꾸고 하나도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건지, 어째 더 재수없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자. 엄마는 처음으로 이름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따라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좋았던 시간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이전 이름으로 온 등기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지만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자꾸 그쪽으로 의미부여를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는 또 한 번에 개명을 했습니다. 바로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왔죠.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제가 무슨 이중 간첩 생활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제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도 잘 모르셨죠.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름을 다시 바꿨다고 말씀드린 날 그러셨어요. 그래도 네 엄마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라.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 딸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지. 너도 나중에 네 자식 낳아봐. 별게 다 겁나고 그래. 게다가 이름이라는 게 정말 죽어서도 계속 가니까 운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난 오히려 안사돈한테 한 표 보낸다. 나도 내 아들이 그 이름 달고 살면 일찍 죽느니 어쩌니 하면 고민도 않고 바로 바꿨을 거야. 우리 아들 어릴 적에 점을 봤는데 물가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기에 애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데 한 번을 안 데려갔었어. 겁이 나서. 그런데 나중에는 얘가 그게 한이 되었는지 나 몰래 친구들이랑 뻔질나게 물가를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제서야 아 미신인 건가 했었다. 그 후에 어른이 다 되어서 가족끼리 한번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런 거 없다고 미신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더 그랬다는 거야. 수영장도 다니고 바닷가도 틈만 나면 다니고. 진짜 죽을 운명이라면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면 될 거라고. 듣고 보니 내 자식 말이 맞는 것 같더라. 세상 만사 뭐든 정해진 게 어딨겠어.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안사돈 말에 화내지 말고 제대로 보여드려. 인생은 작은 틀에 묶여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네가 직접 보여드려봐. 이름 하나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야말로 이름에 연연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또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기왕 이름을 돌려놓은 거 어머님 말씀대로 보란 듯이 행복해져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아이가 생겼죠. 정말 만사를 다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께서 더 유난이셨어요. 뭐 먹으면 안 된다, 어디로 다니면 안 된다, 태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 하루에도 제 걱정에 수없이 연락이 왔어요. 특히나 제가 크게 사고가 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걱정이 많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연락하셨나 했는데 친정 엄마께서 같이 장례식장에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와준 분이니 우리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어느 분 장례식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그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친인척이 별로 없으신 분인지 장례식장 안이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두어 분 계시는데 그것도 가족이 아닌 지인이신 듯 보였죠. 친정엄마를 따라 절을 올리고 고인을 바라보는데 그때 그 아버지 장례식 때 뵈었던 그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었다는 바로 그분의 사진이었어요. 게다가 고인의 성함이 현재 바뀐 상태에 제 이름이었었던지라 괜히 기분이 더 이상했죠. 그래도 불쌍하잖니. 가족이고 친지고 아무도 없는데 네 아버지 장례식 때도 욕먹고 내쫓길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와줬으니까 나도 사람된 도리로 와주는 거지. 나만 편하려고 말이야. 박복한 것. 가서는 남의 남자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온전히 네 것만 가지고 살아라. 엄마야말로 그간의 한을 다 풀려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아뵈러 오신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아버지 장례식 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는 그 후에도 몇 번씩 엄마를 찾아오셨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묘에는 찾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엄마는 싫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어서도 그 여자분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둘 사이를 분노해서였죠.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걸린 마음이 약한 저희 엄마라 이렇게 장례식까지 찾아오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게 처음으로 꺼낸 비밀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서 엄마는 아버지가 아닌 엄마 당신 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너무 매력이 없어서 아버지 마음이 돌아선 건가 하고 오로지 자신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깊었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점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 싶었다고요. 그런데 점을 본 곳에서 이름이 많이 안 좋다고 점괘가 나왔고 무당이 알려준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엄마께서 쓰고 계신 이름이 그때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엄마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셨던 거였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준 예쁜 이름이 있는데 내가 내 남편 마음 하나 돌리자고 고민도 않고 홀랑 바꿔버렸지 뭐야.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도 몰랐어. 그까짓 이름 하나 바꿔서 내 팔자 바뀔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할까 싶은 마음뿐이었지. 그런데 나야말로 이름을 바꾸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네 아버지 맘 돌아선 거야. 진작에 날 만나기 전부터 그랬고 원래 내 이름 뜻이 정말 좋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 낳고 몇 달을 공들여서 지은 이름이었대. 옛날 분이신데도 그렇게 세련된 이름을 지으셨지. 뜻도 좋고 듣기에도 정말 예쁜 이름이었어. 지금 와서 보니 너무 아까워. 곱고 귀한 내 이름 천금 같은 이름이었는데 아까워만 하지 말고 그럼 엄마도 나처럼 원래 이름으로 바꿔. 남은 인생 원래 이름으로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래도 너 낳기 전에 바꾼 이름이고 그럼 너를 낳았던 기억이랑 추억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또 좀 그래. 병원에서 너 낳고 지금 이름으로 산모님 하고 내내 불렸거든. 이름 불릴 일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마도 그때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을 거다.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바꾼 이름으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도 하고. 나 이름 바꾼 거 모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참 많아. 나랑 친한 네 고모도 아마 잘 모르고 있을걸. 언니 부르기나 하지 이름은 안 부르니까. 그런데 너도 그렇잖아. 엄마라고 부르지 내 이름 부를 일 있니? 그럼 그 이름 나 줘. 우리 딸 주게. 친정 엄마께서 한없이 곱고 귀한 이름이라 자랑하던 엄마의 원래 이름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붙여주고 뜻깊은 이름이니 그 이름으로 살면서 평생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탈 없이 잘 키우겠다고 했죠. 그러자 엄마께서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쉬웠던 이름이 손녀에게서 불리는 게 썩 미묘하긴 했지만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제 어머니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행히도 모두 찬성을 하셨죠. 엄마의 이름으로 딸아이 이름을 쓴다는 게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 조심스러워져요. 엄마 이름 대고 막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을 낼 때에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니 훈육에도 좋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성함이었다고 하니까 괜히 그런 게 있다. 장난도 함부로 못 치겠고 특히나 어떤 말을 하든지 왠지 장모님이 듣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한참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의 원래 이름이자 제 딸의 이름이 유명한 여배우 이름과 같더라고요. 게다가 하필 저희 남편 성씨가 김씨인지라 아예 같아요. 지금은 성인이고 직장인인 딸아이가 한 번씩 이름 이야기로 툴툴댈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하필 최고 미인이랑 똑같이 지어서 어딜 가든지 주목을 받는다고 말이죠. 아니,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오늘도 발표 있는데 어쩔 거야 정말? 내 이름 가릴 수만 있으면 가리고 싶다 진짜. 남자친구도 맨날 놀려. 그럼 자기가 비냐고. 외할머니도 정말 하필 그런 이름이셨다니. 어디 원망도 못하겠네. 제 딸의 이름은 김태희예요. 태어나고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미인이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 덕에 겸사겸사 이름 따라 예쁘게라도 살라고 했어요. 이름 따라 간다는데 혹시 모르죠. 제 딸의 인생도 김태희처럼 대박날지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름이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